이번 강좌는 매크로 작성 시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두 번째로 효율적인 반복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작성하는 구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or next 문, for each next 문, do while loop 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다음 매크로는 for next 문, for each next 문, do while loop 문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는 매크로입니다. 현재 이 워크북에는 10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 10개의 시트에서 A4 셀에서 Q200셀까지, A4 셀에서 Q200셀까지 이 영역에 있는 각 셀들의 테스트라는 문자를 입력하는 예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셀에 다른 값들을 입력하겠지만 이곳에서는 같은 값 테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5번 처리 속도를 비교해 볼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for next 문과 for each next 문을 비교해 보면 for each next 문의 처리 속도가 for next 문의 처리 속도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next 문과 do while 문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for next 문이 더 빨랐네요. 두 번째는 역시 for next 문이 빨랐네요. 세 번째도 for next 문이 빠르고 네 번째도 빠르고 다섯 번째는 do while 문이 더 빠릅니다. 이와 같이 for next 문과 do while 문은 처리 속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할 작업량이 많지 않다면 이 세 구문의 처리 속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구문을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r next 문은 인덱스를 직접 제어해야 하는 작업에 유리합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에서는 각 학생들의 총점과 각 과목의 총점을 구하는 예입니다. 변수 nrtot는 각 학생들의 세 과목 점수의 총점을 구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변수 nctot는 배열 변수인데요. 각 과목의 총점을 구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에서부터 세 번째 값까지를 모두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i는 2에서 11까지, 2행에서 11행까지 다음 작업을 반복할 건데요. 변수 nrtot에는 0을 저장하겠습니다. 즉 변수 nrtot를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다시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j는 3에서 5까지, 즉 3열에서 5열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변수 nrtot에는 변수 nrtot의 값에 i, j 셀의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i가 2라면 3열에서 5열까지 변수 nrtot에는 2,3, 2,4, 2,5를 누적해서 더할 겁니다. 2,3, 2,4, 2,5의 값을 더해서 변수 nrtot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i, 6, 2,6셀에 변수 nrtot의 값을 입력합니다. 즉 2,6셀, 이 셀에 이 세 개의 값을 더한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즉 2,6셀에는 이 세 개의 셀의 값을 더한 결과를 입력합니다. 배열 변수 nctot에는 j-2, j가 3이라면 1이 되겠지요. 즉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은 이곳에서도 j가 3이라면 이곳은 1이 되겠지요. 그러면 배열 변수 첫 번째 값이 되겠습니다. 배열 변수 첫 번째 값은 배열 변수 첫 번째 값에 i, j의 값, i가 2이고 j가 3이라면 2,3의 값을 더합니다. 다시 i가 4가 되면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겠죠.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은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에 i, j 2,4셀의 값을 더합니다.
다시 j가 5가 되면 배열 변수 NCTOT 5에서 2를 빼면 3이 되지요. 이 세 번째 값은 배열 변수 세 번째 값에 2,5셀의 값을 더합니다. 즉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에는 2,3셀의 값을,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에는 2,4셀의 값을, 배열 변수 NCOT의 세 번째 값에는 2,5셀의 값을 저장할 겁니다. 다시 i가 3이고 j가 3이면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은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에 3,3의 값, 2셀의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또 j가 4가 되면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은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에 3,4의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즉, 이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다시 j가 5가 되면은 배열 변수 NCTOT의 세 번째 값은 배열 변수 NCTOT의 세 번째 값에 3,5셀의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즉, 2셀의 값을 더해서 저장할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은 이 국어 과목의 점수들을 모두 더해서 저장을 합니다. 또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은 영어 성적을 모두 더해서 저장을 하고요. 배열 변수 NCTOT의 세 번째 값은 이 수학 성적을 모두 더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포넥스트문을 사용해서 12, i 플러스 2, i가 1이면 이곳이 3이 되겠지요. 그러면 12,3셀에 배열 변수 NCTOT의 첫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즉 이곳에 배열 변수 첫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i가 2가 되면은 12,4에 즉 2셀이죠. 2셀에 배열 변수 NCTOT의 두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다시 i가 3이 되면은 12,5셀에는 배열 변수 NCTOT의 세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즉 2셀에 배열 변수 세 번째 값을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각 학생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을 더해서 입력을 해주고, 국어 성적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입력을 하고, 또 영어 성적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열에 있는 점수들을 모두 더해서 입력을 하고, 이와 같이 어떤 순서를 고려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포넥스트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매크로를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각 학생의 총점과 각 과목의 총점을 구해 주었습니다. 포이치 넥스트문은 객체나 배열을 관리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포이치 넥스트문에서는 컬렉션의 요소를 한 번에 하나씩 가져오며 컬렉션 요소의 총 개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워크북에서 모든 시트에 14,7셀에 이 셀이 위치한 이 시트의 시트명을 입력하는 예입니다. This workbook, 현재 워크북의 워크시트 모든 시트들 중에서 시트를 하나씩 불러와서 변수 OWS에 저장하고 그 시트에 14,7셀에 불러온 시트에 시트명을 입력합니다. 만약에 포넥스트문을 사용해서 14,7셀에 시트명을 입력한다면 시트의 총 개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이치 넥스트문을 사용하면 시트의 총 개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예시는 첫 번째 시트에서 C2셀에서 E11셀까지 영역에서 C2셀에서 E11셀까지 영역, 이 영역에서 빈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C2셀에서 E11셀까지 영역을 배열 변수 A 바에 저장을 한 후에 포이치 넥스트문을 사용해서 이 배열을 사용해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하는 예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C2셀에서 E11셀까지 영역에서 각 셀들을 불러와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만, 이곳에서는 포이치 넥스트문을 사용해서 배열을 처리하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셀들의 영역을 배열 변수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OWS에는 첫 번째 시트
일반 시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변수 NTEMP에는 0을 저장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A바에는 C셀에서 E11셀까지 영역의 값들을 저장하겠습니다.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A바 위에 배열 변수의 값들 중에서 그 값을 하나씩 불러와서 변수 D바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불러온 배열 변수의 그 값이 비어 있다면 변수 NTEMP는 변수 NTEMP에 2를 더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열 변수의 모든 값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비어 있는 경우에는 변수 NTEMP의 값을 1씩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15,7셀에 변수 NTEMP의 값, 즉 빈 셀의 개수를 입력할 겁니다. 만약에 for each next 문 대신에 for next 문을 사용한다면 for next 문을 중복으로 사용하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각 반복문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하면 반복문의 시작과 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for each next 문은 객체나 배열을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1반 시트의 시트명을 1반, 2반 시트의 시트명을 2반, 3반 시트의 시트명을 3반으로 입력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 1반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15,7셀에 C2셀에서 21셀까지 영역에서 빈 셀의 개수를 세워서 이곳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두 화일 루프문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계속 반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건이 더 이상 참이 아닐 때는 반복을 멈춥니다. 이 두 화일 루프문은 이 조건을 반복문 맨 앞에서 확인을 하므로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인 경우에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 성명을 띄어쓰기 하여 입력한 경우에 이 띄어쓰기를 모두 없애주는 매크로입니다. 변수 5셀에는 B2셀의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이 셀을 저장하겠습니다. 두 화일 루프문을 사용해서 이 셀의 값이 총점이 아니면 변수 5셀의 값을 엑셀 함수 substr 함수를 사용해서 5셀의 값, 즉 B2셀의 값에 한 칸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없애줄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셀 속에 공백이 존재한다면 모든 공백을 없애줄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변수 5셀에는 오프셋 메소드를 사용해서 행 방향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B2셀에서 한 칸 아래로 이동을 하면 B3셀이 됩니다. 이 B3셀을 다시 변수 5셀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5셀의 값이 총점이 아니면 또 이 셀 속에 한 칸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서 한 칸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없애줍니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또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까지 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값과 총점이 같아졌지요. 그러면 이곳이 거짓이 됩니다. 총점과 다를 때에만 참이 되고 같게 되면은 이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멈추게 됩니다. 만약에 for next 문을 사용한다면 시작값은 2가 되고 종료하는 값은 11이 되겠지요. 하지만 두 화일 루프문에서도 이 마지막 값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 화일 루프문도 시작값과 마지막 값을 알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1반은 총 인원이 10명이고 2반은 8명, 3반은 11명입니다. 하지만 두 루프문을 사용하면 이 마지막 값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셀에는 총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서 반복을 멈추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총점을 총 한 칸 빈칸 점으로 실수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은 이 셀에서도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 행까지 검사를 하고 마지막 행이 됐을 때는 다음 행으로 계속 이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for next 문은 특정 횟수만큼 반복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두 화일 문은 조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반복할 때 유용합니다.
즉 반별로 이 인원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화일문은 잘못 작성된 조건식으로 인해서 무한 루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한 칸 공백 없애겠습니다. 백스페이스. 지금 이 시트에 보면 성명을 띄어쓰기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띄어쓰기 한 이름을 모두 붙여쓰기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워크북에는 3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시트 속에 성명을 띄어쓰기 한 곳을 붙여쓰기를 하려면 어떤 반복문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해서 모든 워크시트들 중에서 시트를 하나씩 불러와서 그 시트를 변수 OWS에 저장하고 변수 OCell에는 현재 불러온 이 워크시트에 B2셀을 저장합니다. 즉, 이 셀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두 화일문을 사용해서 불러온 셀의 값이 총점이 아니면 그 셀의 값에 한 칸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들을 모두 없애서 이 셀에 다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한 칸 아래쪽에 있는 셀로 이동을 해서 그 셀을 저장합니다. 다음에 그 셀의 값이 총점인지 확인을 해서 총점이 아니면은 또 그 셀에 한 칸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모두 없애서 다시 입력합니다. 또 다시 다음 셀로 이동을 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셀의 값이 총점이 되게 되면 이 반복문을 멈춥니다. 다음 시트를 불러와서 또 다음과 같은 반복 작업을 하고 또 다음 시트를 불러와서 반복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트까지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첫 번째 시트에 성명들을 모두 붙여쓰기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트 역시 성명들을 모두 붙여쓰기 해 주었고요. 세 번째 시트도 성명들을 모두 붙여쓰기 해 주었습니다. 이 워크북에는 3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시트에서 각 학생별 총점을 구하고 또 각 과목별 총점을 구하려면 어떤 반복문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 시트를 선택하는 데는 for each next 문을 사용하면 좋겠지요. 또 각 학생의 총점과 각 과목의 총점을 구하려면 for next 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크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for next 문은 자료의 순서를 고려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for each next 문은 객체나 배열을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화일 루프문은 주어진 조건에서만 반복 작업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with and with 문과 시트에 특정 영역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